저는 사회를 맡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장애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 여성장애연대 최경숙 고모님이 들려주시는 여성장애 운동의 발자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경숙이라고 합니다. 1998년에 창립된 부산 여성장애인연대의 창립 멤버였고 또 대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고요. 2022년 4월까지 약 4년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부산 여성장애연대 창립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창립을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30대 중반에 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여성장애인으로서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학도 졸업했고 했지만 그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의 그 자신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권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그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여성장애인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해 보니까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즉,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시민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내 문제 그리고 내 삶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 여성장애인연대가 그 여성장애인의 모임으로 시작했을 때 그러한 모임이 처음에는 처음 만들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여성장애인들을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여성장애인들이 함께 모이든가 아니면 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 모임의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장애인 연대가 그런 모임들하고 달랐던 것은 사실 그 전에 모임들을 그때 98년, 90년, 80년대, 90년대의 일부 부산 지역의 모임들이 사실 약간 이렇게 친목 그 성향의 모임이었다면은 이 부산 여성장애인연대는 자기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꿔보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데 다른 모임들과의 차별화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라고 하시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제가 그 초창기에 또 운동을 하면서 또 그리고 그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그리고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단어 하면은 변화와 성장과 연대 요 세 가지 이 단어가 저에게는 깊숙이 박혀 있고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창립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내 개인의 삶의 변화도 필요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 사회 체제와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제 개인과 또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죠. 그것이 이제 다양한 사업들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반성폭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했고요. 또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여성장애인 스스로들이 성장을 하면서 자기 역량 강화가 됐고 그러면서 그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여성장애인연대에 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도 있고 또 회원으로서 여기서 그 활동가로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또 어떤 그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그 역량을
펼치면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변화와 성장이 떠오르고 또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대는 우리 부산여성장애인 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회원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그런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부산 지역에서 우리가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등의 여성 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 좀 더 풍성해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와 성장, 연대가 이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늘 제게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변화, 연대, 성장,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혹시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사업 에피소드 많죠.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늦게 시작한 일이라 그 부산여성장애인연대에서 활동한 게 한 10년이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할 일을 저는 10년에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그 창립을 할 때 그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점 사업을 무엇을 할까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성장애인들이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을 하고 취업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모두 인식을 해서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97년, 8년,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적으로 그 문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기 전, 그리고 성범죄 문제를 접하기 전에 저는 사실 모르는 분야였어요. 그렇지만 그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보고가 되고 그 심각성이 인지가 되면서 우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그리고 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무엇보다도 그 여성장애인 반성폭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를 만나서 상담부터 법률적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2001년 그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시작, 그리고 저는 이제 초기에 제가 활동을 지원을 했던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또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쉼터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 쉼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일상생활 훈련부터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까지 다 하면서 그 한 피해자들이 변화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그 사회적인 혜택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들이 됐었고, 또 하나의 사업이 있다면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에서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던 여성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애인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동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 사업을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돼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떤 자격증을 딴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첫 자격증으로서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고 이제 운전을 하는 여성장애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보람도 많았죠.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장애인연대 회원들은 여성장애인연대를 통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제주도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로 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우리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그때 한 40, 50대 된 회원님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 제주도를 처음 타본다. 제주도를 처음 가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뭐 울음까지 우시는 그런 상황을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보통 이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많이 가는 그런 시기였지만 어쨌든 여성장애인들은 그런 기회에서도 많이 배제되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대표적인 예고 그런 처음 해보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교육대회를 초창기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제도권 교육을 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 문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고 1년에 한 번씩 여성장애인 교육대회를 해서 이제 강사도 초빙을 해서 하고 또 여성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또는 조금 더 좀 인간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2000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교육대회 캐치프레이즈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그 프랭카드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회원들이 그랬었어요. 어떤 그 토론회 임하면서도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자. 그리고 놀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밤에 놀면서도 우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죽자, 열심히 살자 그런 말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고모님 현재 단체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활동의 어려움은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에 또 뭐 시민운동도 역시 많은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원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회원들 유입의 어려움, 활동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이 세워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2, 3년간의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힘들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이 중에서 그 중요하게 풀어야 될 문제는 조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장애인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연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회원들이 가장 중요한 그 운동의 주체인데 회원들이 조직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회원들을 조직하고 그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할 것이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떤 해답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저는 이제 이 부산 여성장애인연대라 운동 단체들 보면은 이제 주축 회원들이 이제 50대, 60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MZ 세대들, 20대, 30대의 새로운 회원들이 이 조직에 필요하고, 역동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새로운 회원들이 필요한데, 이 MZ 세대들은 50대, 60대와는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MZ 세대들의 장애인들의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면 문제의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해결 방법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조직에 속해 있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50대, 60대의 지금 단체 주체가 되는 회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젊은
그 여성 장애인들의 특성과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할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회원들이 유입이 된다면 이런 단체도 굉장히 역동성이 생길 거고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 또한 변화해야 되지만 사회 또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필요하지만 힘든 것이기도 하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시행을 하기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변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 있고 또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면은 장애인들의 삶은 오히려 이런 더 주변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는 비대면 사회를 가속화시키면서 장애인들의 활동의 폭을 또 좁게 만들고 이 코로나가 가속화시키고 있는 디지털 사회는 또 거기서 디지털 정보나 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단순히 장애인 등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의 수혜자다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개인형 맞춤형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왜냐하면 서울 사는 장애인과 또 아주 작은 어촌에 사는 장애인들의 필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장애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는 이 서울에 사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고 또 이런 작은 어촌 또는 시골에 사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장애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게 뭐 시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 같은데 이런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기에서 그 흐름을 놓친다면 장애인의 삶은 굉장히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사회와 정책 결정자들이 이 변화 속에서 장애인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에 따라야 되는 건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조금 더 우리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대표까지 하면서 약 10여 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10여 년 동안의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제가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풀어나간 것은 부산여성장애인연대였고 그것은 회원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공유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저는 좀 어렵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좀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정한 리더십, 개인의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이 단체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많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